현충일을 맞아 나라 사랑 정신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뉴스 이노베이션, 오늘은 특집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서는 특히 종교 간 화합과 평화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가 또 중요하죠. 자, 조계종의 입법기구 중앙종회의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대책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성광 스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스님이 나와 계신데요.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스님이 저희 회사 스튜디오에 또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불교 방송을 애청하시는 우리 불교 신도 여러분, 그리고 또 불교 신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불교 방송을 애청하시는 또 청취하시는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스님이 작년에 상월결사 인도순례 다녀오셨고 작년 이제 봄에 예. 다녀오셨고 중앙종회 의원이시고 경기도 하남의 불교사업연합회 회장이시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소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쁘실 것 같은데 요즘 또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금은 제가 우리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대책위원이기 때문에 예. 우리 사회에 곳곳에서 이 만연돼 있는 특히 그 왜곡된 그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그 언론 모니터링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현충일인데 스님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고요. 그 현충일을 맞이하는 불자들의 자세라든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스님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한국 불교는 우리 국민 정서에도 호국이라고 하는 호국불교라고 하는 그런 정서들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호국은 결국은 나라를 지켰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나라를 지킨 데는 그 선열들의 피땀 그리고 죽음 뭐 이런 것들로 지켜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인들도 현충일을 맞이해서 그 선열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그런 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요즘 그 안보 의식이 좀 약해졌다. 그리고 애국심이 좀 약해졌다. 그리고 애국지사의 어떤 노고라든지 희생 정신에 대해서 그 고마움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들이 어렸을 때의 반공이라고 하는 생각과 지금의 반공이라고 하는 생각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은 지금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스라엘 하마스 중동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일 전쟁들, 지금 대만 해협에서 발생하는 그런 그 전쟁 위기, 이것들이 우리라고 안전하고 우리라고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충일을 맞이해서 우리 선배님들께서 우리 조상님들께서 이 나라를 지켰듯이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좀 더 호국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설정하고 국가의 안녕이 우리 삶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자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님께서는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만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성지화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광화문광장 한복판에 천주교 순교자들을 기리는 그 표지석, 시복식 표지석이라고 그러죠. 시복식이 이제 그 순교자들을 기린다는 얘기인데 아직도 제거되지 않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스님? 그래서 저도 그 광화문은 그 광화문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에 그러니까 그 우리 유적지 또 그 문화재 이런 곳에 천주교의 천주교의 안내판과 같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재나 우리 유적지는 좀 더 왜소해지고 천주교의 순례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안내판을 크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자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시복석, 예. 저도 거기를 이제
두 차례, 세 차례 갔습니다. 갔고 또 저희 우리 종단 사회부에서도 서울시에 철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 아직도 철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금 10옥석을 철거하지 않으면은 네. 이제는 우리가 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그 행동으로 나서서 우리가 철거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이 시 관계자에게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습니다. 예. 그 어떤 표지석이라든지 바닥 돌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화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고 또 종교 편향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이게 이제 문체부의 공직자 종교차별 신고센터 결정상 회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크게 보지 않는다 이런 또 인상을 주는데요, 또. 글쎄, 저도 문체부 종교차별 위원회인가요? 예. 거기서 본 회신. 회신 예. 문서를 봤습니다. 예. 저는 참 그걸 그렇게 이야기한 그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예. 과연 우리 공직 사회에서 있어야 할 분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예. 일시적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문화가 아닙니다. 문화는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이라고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단일 민족의 애환이 깃들어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문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문화로서의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 지금 10옥석은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보면은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도래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 10옥석을 뭐 천주교에서는 그분들의 문화라고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것은 성당이나 천주교 사유지에 있을 때 이야기고 이 광화문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예.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10옥석이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로 봐줘라. 예. 이것은 그렇게 회신한 문체부에 대해서 예. 상당히 우리 국민들의 문화관에 대한 개념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예. 사회부에 요청했습니다. 사회부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서 안 하면은 우리가 종회에서 나설 수밖에 없다. 예.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예. 자, 한국불교 3대 화상하면 지공, 나홍, 무학스님, 예. 미 수행지 그 수행지와 그 거기가 유래된 곳이 바로 이제 관악구 삼성산. 그래서 삼성산이 이름이 거기서 유래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삼성산이 우리 불교 역사에서 최근에 또 이 불거진 이슈인데 이 네.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죠. 네, 삼성산은. 맞습니다. 예. 그 삼성산은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삼성산을 이제 우리가 북쪽에 북한산, 다음에 이제 남쪽에 관악산,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관악산 줄기에 삼성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삼성산이 굉장히 그 면적이 방대합니다. 이거에 여기가 이제 아까 지공화상이라고 했지만 또 네. 어떤 문헌에 보면은 네. 동국여지승남이라는 문헌에 보면은 거기는 그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공부했던 곳이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어쨌든 삼성산은 우리 불교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세 성인, 우리는 의상스님이나 네. 다음에 원효스님이나 윤필거사를 우리는 성인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 세 분이 주석하시면서 공부했던 산이라고 그래서 역사 그 삼성산이라고 해놨습니다. 네. 근데 언젠가부터 예. 제가 이제 호합사 주지를 80년대에 일찍 했고 하셨네요. 예. 다음에 이제 그 삼성산에 있는 한우물의 예. 불령암의 주지를 제가 좀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종로 쪽, 조계사 쪽을 나오려면은 신림동 쪽을 통해서 나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 그 천주교 그 김대중 정권 때 같아요. 예.
그 천주교 쪽에서 거기에다가 천주교 수련원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더만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삼성산이라고 써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삼성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 알고 있는 그 삼성산 그 삼성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얼마 후에 보니까 뭡니까 거기 세성 천주교 쪽 이야기입니다. 천주교 쪽에서 이야기하는 김대건 뭐 이런 분들이 거의 주살당했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렇게 거기가 새 성인이 뭐 주살당했다 이렇게 해서 그 삼성산이다 이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아니 그분들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 천주교가 이 땅에 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건 그분들은 천주교인들은 그분들이 성인이겠죠.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란 이야기죠. 아니, 저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천주교인들이 저를 봤을 때 하나의 스님으로 생각하지 제가 돌을 닦았는 도력이 높은지 그걸 그런 거 생각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삼성산이라고 명칭을 지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 쪽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이 정도를 넘어서 이건 지나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교육부 산하 기관이죠.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편찬하는 그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이라고 거기에 이 삼성산을 천주교 말씀하신 것처럼 신부들이 유해가 있는 성지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포털에도 올라오고 막 이랬는데 최근에 또 검색이 안 된다는 거는 좀 일단은 내렸다고 이제 파악은 되는 거죠. 그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이쪽이 이게 그 교육부 산하 그 공익단체 공공단체입니다. 그래서 사회부에서 그쪽에 연락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그 포털 사이트에 내렸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들었는데 그걸 뭐 포털 사이트에서 내렸다라고 해서 끝날 일은 아니란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은 그 올라가 있는 포털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부분은 이미 누군가가 내려받기로 해서 특히 천주교 쪽에서는 자기들 그 저장 매체에다 다 내려받게 해놨을 거 아닙니까? 언제 다시 언제 나올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한 그것을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내렸다라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건 분명하게 이걸 역사를 왜곡한 이 삼성산을 글을 쓴 그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은 그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역사를 왜곡해서 되냐? 그리고 그 한민족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를 발행하는 그 단체에서도 깊이 있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불교 성지라는 거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려나가야 되겠군요 앞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꼭 성지라고 안 해도 어떻든 그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온전하게 잘 보존돼야 할 것들을 그 어떤 특정 그 단체나 종교 단체나 이런 데서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성지가 됐든 아니든 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삼보사찰 순례를 할 때입니다. 그 저쪽 언양 쪽에 경상도 언양 쪽에 가니까 천주교 순례길이라고 써놨어요. 동네길을. 그래서 이게 왜 천주교 순례길이냐 그러니까 뭐 거기에 어떤 분이 한 분 돌아가셨다라는 거야. 그리고 묘가 있다라는 거야. 아니 그래서 천주교 순례길이라면은 그러면 내가 살던 내 고향에 내 동네 내가 살던 내가 걸었던 길은 그러면 성광기 순례길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걸 남발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정말 그건 자기들끼리 성인이지 우리 국민 모두로부터 추앙받는 성인은 아니란 이야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은 이제 천주교 쪽에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앞서 또 우리가 계속 논란했던 문제가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 계획인데 서울시가 사실은 추진을 하다가 이제 약간 한 발 물러났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조계사 인근 송현동 광장에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여론도 현재로서는 그 송현광장에 이걸 짓는 것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조계사와
그 대고종의 대고사의 예, 중간 중간에 지점에 있죠. 짓다. 또 아니면 조계사 인근에 예. 그 이승만 그 기념관을 설립하려고 한다. 그래서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은 예. 우리 국민을 배신한 분입니다. 어. 그런 분을 갖다가 어떻게 그것도 송현동, 예. 그것도 서울 사대문 안에 송현동에 그 광장에 그 기념관을 진다고 하는 발상을 했는지 그 생각을 그 발상한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사는 바로 쓰여져야만이 후대에서 그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교훈을 얻고 미래지향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예. 송현동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 그 이승만 기념관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그 송현동은 그 이 시유지기도 하고 예. 우리 시민들이 낸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산 땅입니다. 이 소위 말한 극우 세력들 저는 뭐 그렇다고 제가 좌파 세력은 아닙니다. 이제 그걸 추진했던 분들이 소위 말한 뉴라이트 쪽입니다. 기독교 쪽에 그 강경한 기독교 쪽에 있는 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은 조건과 환경이 만들어지면은 또 다시 거기에다 하겠다라고 나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과 또 생각이 있는 우리 불교 신도들 스님들께서도 이 명확하게 이승만 기념관이 들어서서는 안 될 이유들을 좀 잘 따져보고 예. 이 감시의 눈을 놔서는 안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스님 그리고 이제 다음 안건인데 예. 이게 경기도 여주에 있는 주어사지 네. 그다음에 남양 천지남이 있죠. 예. 이게 18세기 말에 우리 스님들이 천주교인들이 이렇게 피신해서 거기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하고 이런 곳이잖아요, 사실. 예, 예. 근데 이게 한국 천주교의 발상지로 이렇게 부각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반발을 했고, 그러면 이제 이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또. 예. 예. 그 천지남 경우도 어떻든 뭐 저는 이제 이 천지남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주어사 부분도 그렇고 일단은 우리 그 불교계에 좀 관심이 적었다. 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천주인들이 그 국가의 그 이 단합이라고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뭐 지금 뭐 단합이라고 하는 말이 적절치 않겠습니다만 일단 그 당시 국법이니까 그걸 피해서 와서 경악을 했던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 천주교인들을 보호해주던 스님들도 그 보여준 그 죄로 상당히 많이 그 이 처형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천주교의 발상지라고 이야기할 성질은 아니란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천지남이 사찰이었던 것이고 그들이 그 피해서 와서 거기서 또 다시 경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불교인들이 우리 스님들이 열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교도 아닙니까 스님들 입장에서는. 네. 근데 천주 그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이렇게 보호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천주교 발상지가 아니라 거기에 불교의 뭐 스님들이 자기를 보호해 줬기 때문에 그 천지남은 불교와 천주교가 공생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장이라고 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지 자기들의 발상지라고 어거지서 되겠습니까? 무슨 발상지입니까 거기가. 응? 저는 그래서 그리고 다음에 주어사 부분도 그렇습니다. 주어사 부분도 저도 이제 주어사를 다녀왔습니다. 주어사를 다녀왔는데 우리 불교계에서는 그 여러 가지 뭐 인력이라든가 뭐 재정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또 뭐 사지가 뭐 한두 군데 전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방치해 둔 거고 그 방치한 틈을 타서 그들은 그 천주교인들은 또다시 그걸 갖다 그 주어사지를 갖다가 또 다른 성지로 만들려고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전국 비군유에
그 회원 스님들 회장이야 회원 스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 거기를 그 여러 번 그 참배도 가고 또 제가 알기로는 포교사단이라든가 네. 우리 그 스님 저 불교인 불자들이 많이 그 참배를 가서 주어사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천주교 쪽에서 쉽게 아, 그렇죠. 그게 뭐 자기들의 성지다 이런 이야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고 방치해두면은 언젠가는 또다시 천지남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신 우리 불자 청취자 네. 여러분들께서도 주어사나 또 천지남이나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저도 더 관심을 크게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시간이 이제 다 돼 가는데요. 우리 스님께서 이 또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위 위원장이시기도 하고 하니까 끝으로 좀 불자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네.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해 주시죠. 그 뭐 아까 네. 이제 제가 쭉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편향이나 왜곡은 큰 곳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그 작은 곳에서도 그 소단위 마을에서도 아니면 뭐 지역 단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된 것들,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취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불교 신도들께서도 이게 그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는데 이쪽에서 내가 봤을 때 이건 편향이다. 네. 그건 국가 권력이든 아니면 지방 권력이든 편향이다. 아니면 뭐 어느 특정 단체든 어느 어떤 단체든 종교 단체든 뭐 일반 사회 단체든 이건 역사를 왜곡하고 불교를 왜곡했다.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취합한 건 아까 말씀드린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얻어진 정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우리 불교 신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편향이나 왜곡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네. 저희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지체 없이 그 저희 종단에 좀 알려주시면은 예. 저희들이 적극 대응해서 이 사회에서 모두가 공평하게 역사가 왜곡되지 않고 역사로부터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마지막에도 참 좋은 말씀해 주신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광 스님 오늘 같이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